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금리 인상 여파로 꽁꽁 얼어붙었던 아파트 시장도 조금은 숨통이 좀 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집값 하락폭이 조금 컸던 송파와 노원구 등에서는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이 그 전달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조금은 튀어진 숨통, 이 분위기가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의 좋은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 흐름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는 언제나 열어두고 있어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번, 이분은 이 번호로 함께 할 거고요. 또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보내주시면 또 자세하게 전문가의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금요일 2부 이 시간도 여러분 주말 마음 편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묵 소장 함께 하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묵 소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금일 또 금리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0.25% 올려가지고 이제 3.5%가 됐네요. 미국이 4.5%, 이제 딱 1% 금리 차가 나고 있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금리를 왜 올렸냐? 딴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국가의 자본 유출 방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건 현재 부동산 시장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완화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또 이 금리 인상과 또 어떻게 맞물리게 될까? 굉장히 세법이 좀 복잡해집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처럼 이번 주말에도 비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싹 비가 내리고 나서 깨끗해지는 것처럼 싹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근심과 저의 근심도 다 내려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부동산에 관한 고민 있으시다면 언제든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또 전화상으로도 만약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세미나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세미나에 참석하셔가지고 더 자세한 내용, 깊은 내용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 중에 요즘 많은 분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게 바로 이 금리와 관련된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많은 제도들, 규제들이 좀 완화가 되더라도 이 금리가 좀 내리지 않는 한 거래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향후 전망들 전문가와 함께 챙겨보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고민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요일 2부 먼저 첫 번째 순서로는 여러분의 고민 먼저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예, 여기 이천인데요. 네. 이천 시청 후문에 거기 어울림마을 간석동에 938-1인데요. 네. 거기 23평 있는데 그거하고 또 저기 만수역으로 가서 네. 거기 만수 주공 아파트가 있어요. 네. 거기 재건축한다고 해서 거기 2년 전에 거기도 이제 17평을 이제 하나 구입해 놨거든요. 네. 예, 그거하고 이거하고 둘 중에 어느 것을 하나 팔려고 하는데 네. 어느 것을 팔아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지금 두 개를 인천에 보유하고 계시고 그러면 거주를 어울림 마을에서 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요, 여기 내미안자의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 그러면 옆에. 지금 세 개를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3주택 하나 상황. 따로따로 다 돼 있어요. 명의는 지금 상관없이. 그래서 지금 그러면 만수 주공 아파트랑 이 금호 어울림 아파트도 명의가 좀 따로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아들 앞으로 딸 앞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명의랑 세금 문제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그럼 향후 전망에 따라서 어떤 걸 좀 매도를 해야 할까 고민하시는 거죠? 예. 네, 말씀 주신 게 인천시청 후문 근처에 있는 어울림마을 아파트 그리고 또 하나는 만수역 근처의 주공 아파트 말씀 주셨는데 이 두 개의 향후 전망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할게요. 수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신자님.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유, 유튜브에서만 봤는데 반가워요. 그러세요? 예, 저희 예. 방송 많이 시청해 주세요. 예. 예. 우리 시청자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예, 나이가 70살이에요. 그렇군요. 예. 지금 겉으로는 거주는 그렇게, 여기 예. 간석 레미안 자이 거기 거주하고 계세요? 예. 예, 본인 우리 시청자분 명의세요? 예. 예.
그리고 만수주공은 어느 분 명의세요? 거기 이제 17평 하나 샀어요. 예, 예. 2년 전에. 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명의로 사신 거예요? 그거는 딸, 따님 47살 명의로? 딸, 예. 그리고 간석동 금호올림 또 한 채 갖고 계시고. 그건 아들 앞으로요. 예, 예. 다 뭐 언제쯤 매수를 하셨어요? 그거 2016년도요. 2016년에요. 예, 매수 시기는 참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네. 한참 안 오르다가 이제 뭐 작년, 재작년에서 많이 올랐죠. 예, 예. 지금 좀 어떻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거를 그냥 매도를 놓쳐버려가지고 지금 팔아야 되는데. 예, 놓치셨죠. 잘 팔릴까요? 예. 잘 팔려요? 조금 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냥. 잘 안 팔려요, 그죠? 예. 잘 안 팔려. 예. 그냥 말씀해 주세요. 근데 자, 고민이시잖아요. 앞으로 더 떨어질지 아니면 이 가격이 유지가 될지 아니면 더 올라갈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 달라져야 되는데 예. 아시다시피 인천에 지금 예. 주변에 재개발 있죠? 예. 재개발도 많이 오고 여기저기 집들이 많이 하고 돼요. 있죠. 이 상인천만 예, 예. 하더라도 엄청 크잖아요, 그죠? 바로 위에. 예, 예. 예, 이 주변에 다 재개발이에요. 재개발. 예, 예. 맞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공급이 많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 예. 공급이 많이 된다는 거잖아요. 아파트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예, 예. 물론 여기가 이제 아파트로 다 바뀌고 나면 되게 좋아요. 더 좋아요, 지금보다. 예. 예, 그런데 그 아파트가 들어오는 순간에 들어올 때쯤이면 이 전체에 다 영향을 미쳐요. 예. 그거를 다 알기 때문에 지금 인천은 아무도 투자 목적으로는 안 하십니다. 투자 목적으로는 이제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사를 왔다 갔다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을 하시는데 투자하는 분들은 전부 다 인천은 지금 안 보고 있어요. 다들 알아요. 그러면 시청자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도를 지금쯤이면 한번 하셔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시청자님은 인천에 계속 거주를 하셨죠. 예, 예. 예, 계속 인천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인천밖에 몰라요. 인천. 서울에 네, 혹시 맞아요. 집 사본 적 있으세요? 서울에는 그전에 처녀 때는 거기 살았어요. 그 집 사셨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인천으로 왔지요. 예, 그 이후에 인천에 뭐 서울 쪽에 집 사본 적이나 뭐 이런 거 있으세요? 그냥 살기만 했어요, 처녀 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인천에 계속 계시다 보니까 서울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서울에 뭐 직장이 있거나 이러면 인천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서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래 관심도 가지시고 알게 될 텐데 계속 네. 인천에만 계시다 보니까 이 바닥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안 올라가고 이제 뭐 입주 많고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러니까 가격 내릴 것 같다 이러니까 되게 불안하시잖아요. 물론 앞으로 향후 한 10년, 15년 지나면 여기는 다시 또 막 올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단시간을 본다 그러면 아마 내년까지, 내후년까지도 인천은 좀 어려워요. 아, 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지금보다 올라가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네. 예. 그러면 지금쯤이면 이제 결론이 좀 서잖아요. 어떻게든 한 채를 매도를 하자. 예. 근데 매도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매도하고 나서 다시 인천을 산다거나 아니면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다거나 예. 그죠? 현금으로 네.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 뭐 누구 돈을 빌려준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 매도한 금액 있죠? 요걸 가지고 다른 투자를 하셔야 돼요. 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여기가 만수주공이 따님 명이면 따님 명의로 다른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예. 간석동 금호올림이 아드님 명이면 아드님 명의로 매도를 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른 데 또 투자를 하셔야 되고 다른 데 네. 투자하실 때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합쳐가지고 다른 데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아, 공동 명의로라도. 근데 투자를 하는데 오를 곳에다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다시 이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또 움직인다 하면 예. 서울이 먼저 움직입니다. 서울. 예. 예, 서울을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인천에 집 팔고 나면 서울 집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지요, 그냥. 인천 아파트 팔면 서울에 똑같은 아파트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은 이제 아직 뭐 이렇게 지금은 서울 뭐 너무 오랫동안 떠나와가지고 몰라요. 어디가 예, 어딘지. 떠나왔는데 전혀 모르시네요. 예, 지금- 그렇죠. 지금 50년대 갔어요. 간석동 그리고 만수동 이쪽에 아파트 가격이 얼마 정도 해요? 지금 뭐 3억 5천이가 7천이가 나간다고 그래요. 뭐 또, 3억, 4억 뭐 이러잖아요. 예, 어울린 말이에요. 예, 그리고 서울에 저쪽에 서울에 있는 똑같은 컨디션 아파트들 한 얼마 할 것 같아요? 뭐 모르죠, 그냥. 예, 뭐 한 15억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그 만수공은 차이가 일억, 어마어마하게 일억. 많이 나요. 예, 예. 예, 향후에 재건축이 된다 하더라도
예. 재건축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서울로 이동하시라 하고는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재건축이 되고 나서 새로운 아파트가 된다 그러면 지금 새로운 아파트로 지어진다 하더라도 가격이 6억이에요. 아, 6, 7억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많이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지어져도 높은 가격의 아파트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네. 그런데 서울에 만약에 아파트에 투자를 못하면 재개발 같은 데 투자를 해야 되겠죠. 아파트가 되는 곳에다가. 네. 그런데 서울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면 최소한 15억이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 똑같은 돈으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서울이 훨씬 더 많이 남는다는 얘기죠. 네. 우리 지금 어머님이 만수주공이나 금호올림이나 매도를 하시게 되면 돈이 얼마 정도 생길 것 같아요? 그거 한 매도하면은 한 6억 될 것 같아요. 6억 넘겠죠. 또 손에 우리 딱 집에도. 지른 돈이 6억이 된단 말이에요? 예. 하여튼 그러니까 여기 저기하고 한 6억 넘을 거예요. 두 개 합쳐가지고 예. 예, 그 세 줬을 거잖아요. 예. 세 내보낼 때 돈 줘야 되잖아요, 다시. 아니요. 다 월세예요. 아, 다 월세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알부자네. 예. 예, 자 6억 있잖아요. 대출도 하나도 없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6억으로 이제 아파트 두 채 살 때 따님하고 아드님 거 사주실 때 예. 우리 어머님 돈 들어갔죠? 예. 예, 어머니 돈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예. 시청자님 돈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6억을 가지고 잘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서울에다 하라 그랬잖아요. 예. 서울에다가 그러면 지금 서울에서 아파트 투자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또 아파트가 가격이 막 올라가주면 좋은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서울 아파트도 내려가거나 아니면 주춤주춤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섣불리 들어가기가 힘들어.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울에 재개발로 가는 겁니다. 재개발. 아, 재개발은 새로운 아파트를 받는 거예요. 헌집을 사가지고 새 집을 받는 거예요. 예. 예, 그게 가장 차익이 많이 남습니다. 잘만 투자를 하면. 요 6억을 가지고요. 예. 예. 재개발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서울에 다 뭐 오면 코베 간다 그러는데 예.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진짜. 예. 자, 만약에 매도하는 계약이 체결이 됐다. 그러면 이제 언제 잔금을 해가지고 돈 받게 되죠. 근데 그러면 이 6억이 생기죠. 예. 그때 전화 주세요. 근데 그런 만수주공 거기는 끝까지 가면은 가지 말고 그냥 중간에 어느 시기에 팔아야 돼요? 지금 파세요. 제가 왜 그런지 얘기를 하냐면 예. 예, 지금 매도를 하라는 게 예. 인천이 많이 올랐다가 지금 좀 내려갔죠. 예. 서울은 그 전에 많이 올랐다가 내려갔죠. 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들어올 수 있는 폭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예. 지금이 서울로 투자하기에 적기란 말입니다. 네. 인천에 계시던 분은. 그러니까 네. 더 기다리면 재건축이 돼가지고 가격이 올라갈지는 몰라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축이 되어도 7, 8억, 6, 7억 뭐 이 정도밖에 안 한다고. 아. 그럼 많이 못 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많이 더 벌 수 있는 곳으로 오자. 물론 재개발은 우리 어머님이 지금 재개발 투자해놓으면 그 신축 아파트로 되는 거를 못 보게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아드님이나 따님이나 신축 아파트에 서울의 신축 아파트에 살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채는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게 부의 네. 대물림이고 이전이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란 말입니다. 제 말씀이 좀 이해되셨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 이 두 개는 다 그냥 하고서 서울 어디 재개발 그런 데로 하라고요, 그럼?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정 근데 모르시겠다. 아. 다시 연락 주시고요. 세미나를 어딘지 참석하시는지 알아야지. 하시고요. 근데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소장님 거기 그 뭐 세미나 뭐 그런 거 어딘지 알면은 거기 가서 자세한 거 예, 어디 오늘 위치에- 방송에서 또 위치에 안내가 어디를- 갈 거고요. 내일 예, 세미나를 어디- 진행하니까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예, 정도로 예, 줄일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잠시 후에 무료 세미나 안내도 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우선은 인천에 있는 걸 정리해서 투자 목적이라면 서울로 진입하자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하나 살펴보고 갈게요. 뒷번호 1866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수원시의 현대아파트 25평형을 두 채를 10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 채를 매도해야 할까요?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수원시의 현대아파트가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같은 아파트 두 채를 좀 보유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수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질문이 너무 이 내용이 광범위해가지고 제가 좀 줄이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원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수원의 현대 아파트라고 그러셨습니다. 현대. 왠지 수원의 현대 아파트라 그러니까 뭐 아파트는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조금 오래된 것 같은데 뭐 힐스테이트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현대로 많이 지었잖아요. 자, 그런데 수원에 우리 아시다시피 이 수원역 인근으로 해서 권선의 8달에 뭐 영통해 가지고 재개발 구역들이 많아가지고 입주가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 입주가 계속 되면서 2022년 하반기 뭐 중반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입주가 있고 2023년도에도 계속 있고요. 2024년까지 그 여파가 미칠 것이고 2025년도까지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지금 안 그래도 수원이 많이 올랐다가 뒤늦게 많이 올랐다가 지금 좀 내려 있는 상태인데 또 입주까지 많이 된다. 그러면 다시 상승기를 탄다 하더라도 바로 그 상승기와 동반해서 같이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쯤이면 특히나 또 두 채를 다 가지고 한 곳에다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이건 좀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쯤이면 하나는 정리를 하십시오. 한 채를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 한 채 정리하면 아무래도 자금이 생기잖아요. 그 자금이 생긴 걸 가지고 제가 누누이 제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누누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은 이제 서울에다가 투자를 할 때다라고 했습니다. 이 서울에 투자할 때 있잖아요. 꼭 서울만 투자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전국을 다 보시고 투자를 하셔도 돼요. 예전에 2008년에 9월 달에 이제 리먼 터지고 그 이후에 서울이 잠깐 올랐다가 다시 쭉 내려가지고 한 3, 4년 동안 계속 내려갔었잖아요. 그 기간 동안 다른 안 올랐던 지방에 있는 도시들이 많이 올랐었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한번 자료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그럴 때 지방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돈이 많이 풀리면서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다 같이 올라버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1급지가 지금 현재 좀 내려 있는 상태죠. 그러면 다시 오른다고 할 때 가장 빨리 오르는, 가장 먼저 오르는 지역이 어딜 것 같습니다. 바로 1급지 아니겠습니까? 1급지. 그래서 1급지가 서울이 가장 먼저 오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올라 있는 아파트를 다시 또 매수를 하기에는 심리적으로도 쉽지가 않고 금리도 문제고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느냐? 신축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개발 빌라에다가 투자를 해놓으시는 게 맞습니다. 재개발이 아파트 가격이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재개발 물건만에 이 P가 있기 때문에 그 P가 0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P가 0이 될 때까지 수렴하는 데까지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간다. 이거는 재개발을 해보신 분들이 압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개발을 투자할 때이기 때문에 재개발을 유심히 보시라. 그래서 수원의 아파트 한 채를 저라면 과감하게 지금 시점에서는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매도를 하시고 남는 자금을 가지고 서울의 재개발 비싸잖아요.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 지금 재개발 많이 지정해 주려고 노력하거든요. 서울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편성해서 같이 돈을 벌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매도를 하시고 요 자금을 가지고 서울의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예정지에다가 투자를 해놓으시면 많은 아주 큰 차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매도를 하시지만 매도를 하실 때 항상 그 다음 계획을 짜놔놓고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 없이 매도하시면 절대로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매도하실 계획을 잡았다, 매도가 된다라고 하시면 그리고 나서 다시 연락을 주십시오. 저가 아니라도 다른 분들한테라도 물어보시고 서울에 있는 재개발 구역, 괜찮은 재개발 예정 구역들에 투자를 해놓으신다면 아마 성공하시는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같은 바구니에 계란을 담지 말자 그 이야기와 같은 거겠죠. 이 두 채 중에 꼭 한 채를 정리하고 나서 다른 투자 계획 세워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빠르게 매도 계획부터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어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혹시 제가 현금 청산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해서요. 네, 어디를 좀 보유하고 계세요? 마포구 합정동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려고 이제 네. 그 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는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 추진 중이고 네. 제가 강명 뉴타운 1구역에 한번 조합원 자격이 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5년 재당첨에 걸리는 가정으로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 하면 네. 현금 청산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합정동에 저희 정확한 상담 위해서 주소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445-7
445-7번지 이거를 보유하고 계시고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 추진 중이고 말씀 주셨던 조합원 자격은 언제 좀 보유를 하고 계셨어요? 그 광명 뉴타운을 2017년 8월에 매수를 했고요. 네. 매수했고. 예,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는 2020년 4월. 네, 20년 4월. 지금 네, 한 2년이 넘게 좀 지난 상황인데 과연 내가 이 합정동 주택을 현금 청산 당하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좀 개발될 때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궁금하신 것 같아요. 한번 하나하나 네.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네.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밝죠? 아, 네, 네. 예. 시청자님 전화 정말 잘 주셨어요. 아, 그래요?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예? 네,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권리산정 기준일 뭐 현금 청산 뭐 이런 거 전문가입니다. 아, 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는 게 거의 뭐 100%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 네. 예, 99% 이상의 확률로 맞다고 제 대답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 여기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지금 진행 중이에요? 아, 그냥 그 도장 받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동의서 진구 중이에요? 네. 여기 아래쪽에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 하나 있잖아요. 그건 잘 몰라요. 저는. 아 잘 모르세요? 네, 네. 예전에 잠깐만요. 예전에 광명 뉴타운이라고 그러셨습니까? 네, 광명 뉴타운 1구역을 제가 2017년 8월에 샀고요. 예. 관리처분 인가는 2020년 4월에 됐거든요. 잠깐만 정리 한번 해볼게요. 광명 예. 뉴타운 지금 화면 보고 계세요? 아니요, 지금 저는 예. 관리처분 인가가 언제 떨어졌다고요? 2020년 4월 28일. 4월 28일 네. 관리처분 떨어졌고.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투기과열지구였잖아요. 네, 맞아요. 5년 재당첨에 걸렸어요. 네, 맞아요. 5년 재당첨. 네. 네. 이게 근데 금지라 그러죠? 그 2017년 그러니까 2017년 파리 대책에서 나와가지고 2017년 10월 24일 날에 이게 그 시행이 됐어요. 법이 시행되기 전에 매수한 집인데도 그런가요? 예, 매수했는데 관리처분인가가 그 이후에 나버렸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걸리는데 네. 예, 걸렸어요. 자, 걸렸는데 일단 걸렸든지 안 걸렸든지 뭐 상관은 없지만 일단 걸렸다고 하고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025년 4월이 지나야지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분양 신청. 자, 근데 네. 이제 5년 재당첨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첫 번째 한 가지가 뭐냐면 그거죠. 첫 번째 한 가지가 이게 도정법에 의한 거냐?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이냐? 네. 그다음 두 번째가 투기 과열지구냐? 네.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시청자님 제 방송 많이 안 보시죠? 네. 이제 자주 보세요. 아, 예, 제가 알겠습니다. 이 5년 재당첨만으로 해가지고 한 몇 번을 네. 강의를 했어요. 아. 그것만 제대로 보셨다 하더라도 아마 이런 네. 고민 안 하셨을 겁니다. 네. 자주 봐주세요 이제부터. 아, 네. 자, 이 도정법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광명 뉴타운은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이죠. 네, 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얘가 만약에 5년 재당첨 금지에 걸리려고 하면 네. 그 한 채 더 갖고 있는 그 사업지도 도정법에 의한 네. 재개발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재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아, 네. 둘 간에 도정법이어야 돼요. 아. 자, 그다음 두 번째. 투기 과열지구였잖아요, 광명이. 네. 그리고 두 번째 갖고 있는 그 집도 투기 과열지구여야 돼요. 네. 이게 조정 대상 지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투기 과열지구예요. 아. 투기 지역하고도 상관이 없고.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 투기 지역은 기재부에서 선정하는 지역이고요. 네. 투기 과열지구랑 조정 대상 지역은 국토부에서 선정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네. 기재부는 이제 대출이나 뭐 청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정하는 거고 투기 지역은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은 네. 뭐 다양한 이제 여러 가지 규제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도정법은 투기 과열지구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도정법에 의한 건지 두 개가 네. 그다음에 투기 과열지구에 의한 건지 요거를 네. 만족을 하게 돼 버리면 5년 재당첨 제한에 걸립니다. 자, 그런데 네.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 그랬죠. 네, 네, 네. 이게 첫 번째 광명 뉴타운이고요. 네. 이게 두 번째 합정동이라고 할게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 네. 자,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데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있잖아요.
네. 그리고 모아타운 이런 것들 소규모로 진행하는 것들 있죠. 얘들은 소규모 법이 주택. 달라요. 네. 법이 무슨 법이냐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라 그래요.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예전에는 도정법 안에 이게 다 들어 있었는데요. 같이 다 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2017년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분리를 시켜 버렸어요. 법을. 아, 작은 것들은 요 소규모 빈집 및 소규모법으로 분리를 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건 중에 하나가 도정법과 도정법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게 깨져 버렸죠. 도정법과 빈집법이 돼 버렸어요. 깨져 버렸습니다. 네. 5년 재당첨 제한에 안 걸려요. 아,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과열지구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광명은 투기과열지구였습니다. 네. 근데 합정동 지금 투기과열지구예요. 아니, 얼마 전에 풀렸던 거 1월 같아요. 3일 날 발표 났죠. 그리고 1월 5일부터 시행이 됐죠.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투기지역 다 해제돼 버렸습니다. 아, 마포구가 다 해제돼 버렸어요. 그러면 요것도 깨졌죠. 네, 네. 투기과열지구 아니잖아요. 그럼 시청자님은 그게 투기가열지구가 깨지지 않았어도 5년 재당첨에 안 걸리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왜냐하면 첫 번째 게 깨졌으니까. 그리고 투기가열지구가 깨져서 이제 5년 재당첨에 안 걸리는데 제가 궁금한 건 예, 이 정부가 계속 법을 바꾸잖아요. 예, 나중에 마포구가 또 투기가열지구로 또 됐어요. 1년 후에 예를 들어.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걸리나요? 요게 깨져버렸잖아요. 아니 그런데 나중에 1년 후에 투기가열지구로 그러니까. 또 지정이 됐어. 또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아 맞다. 우리 시청자님은 도정법과 도정법이 아니고 도정법과 맞다. 빈집법이기 때문에 아, 깨져버렸다고요. 그래도 안 걸리는 거네요. 예, 아예 안 걸려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그리고 번째로 한 가지 또 더 좋은 점이 뭐냐면 네, 우리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잖아요. 네, 네. 가로주택 제가 요거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네, 가로주택은 원래 8월 달에 작년 8월 달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빈집법이 바뀌어 가지고 네, 이제 사업 시행 인가 딱 봤죠. 네, 네. 조합 설립 인가가 딱 되죠. 조합 인가. 인가 나고 네네. 나면 이게 조합원 지위 승계가 금지됐습니다. 사는 아. 사람이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아, 우리 재개발은 관리 처분 인가 나면 승계 금지고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되면 승계 금지잖아요. 네. 예.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재건축하고 똑같이 봐가지고 조합 인가가 나면 그때부터는 못 팔았어요. 근데 아. 이것도 투기 과열지구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깨져버리기 때문에 조합 인가 후에도 얼마든지 매도가 가능하다.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승계받는 사람도. 그래서 언제든지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데요. 네. 광명 뉴타운은 그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고 나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제 소유가 아니고요. 예. 서울에 그 빌라가 한 채가 더 있어서 빌라가 두 채예요, 현재. 아, 예, 예. 근데 그 합정동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된다고 해서 두 채라고 해서 뭐 이것저것 불이익이 떨어지는 게 있나요, 혹시?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네, 제가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아까 밝다고 그랬잖아요. 네, 시청자님한테 밝은 뉴스를 전해드릴 수 있어가지고 밝다고 했습니다. 네. 밝은 답변을 전해드릴 수 예. 있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요. 네, 이 방송 되게 도움 되잖아요. 맞아요. 그죠? 도움 많이 됩니다. 박성재 TV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네, 상담 시작할 때는 고민이 많으셨는데 이제는 마음 편하게 보유 계획만 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다. 마음 편히 보유하셔도 쭉 가져가실 수 있다. 조언 드렸으니까요. 기분 좋게 보유 계획 세워보세요. 자, 시청하시는 여러분께서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입니다. 02-2638-3970번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좀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8482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여유자금 2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도 투자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에 좀 넓은 질문을 주셨어요. 아마 지금 시기적으로 좀 불안하셔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 소장님 조금만 좀 길을 잡아주실까요? 네, 2억 원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답변은 항상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고 제가 어느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투자할 곳을 어딘지는 그 물음을 주셨으니까 질문을 주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에 대한 첫 번째는 뭐냐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이거에 대한 고민 때문에 불안함에 질문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아파트가 아니고 아파트가 아닌 오르는 상품이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물론 검증은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하나의 노력도 없이 그냥 제 말만 100% 믿고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한 번쯤은 알아보시고 제가 말을 뱉어놓으면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현장을 가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이미 올랐고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됐다가 앞으로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는 모릅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된다가 무게를 두는데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재개발은 말이죠. 제가 재개발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의 신축 아파트가 될 빌라입니다. 이 재개발 아파트가 만약에 재개발 빌라가 아파트가 된다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기존 옆에 있는 평균 가격보다 좀 더 비싸게 되죠. 아무래도 신축 아파트다 보니까. 그러면 이 가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매수를 할 당시에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초기에 동의서를 진구하는 단계나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기 전의 단계에 매수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아래쪽에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아래쪽에서. 자, 아래쪽에서 매수를 하는데 구역이 지정되고 진짜 이제 재개발이 진행이 돼서 간다라고 하면 분담금은 반드시 들어갈 거예요. 그 분담금에 대한 고민은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진짜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워낙 분담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니까 분담금이 이 정도 들어간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취득하는 가격은 전체가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아파트가 되기에는 신축 아파트가 됐는데 그냥 일반 아파트하고 똑같아 라고 하더라도 이만큼의 룸이 남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P라는 거죠. 이만큼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재개발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준공이 될 때까지. 자, 그런데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떨어지면 빌라의 가격이 떨어지나요? 빌라 가격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바로 P의 가격이 떨어질 뿐이죠. 마진이 떨어질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10억 벌 거, 쉽게 얘기하면 10억 벌 거 한 3억밖에 못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는 사면 떨어지는 순간 그냥 손실이 확정이죠. 근데 재개발은 단지 P가 줄어들 뿐이다. 마진이 줄어들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계속해서 투자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억으로 투자할 때가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되게 좋은 점이 지금 되게 투자하기 좋아요. 왜냐하면 서울 지역을 규제를 다 풀어버렸습니다. 규제를 풀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1주택자 갖고 계시는 분이 투자를 하시더라도 취득세는 1에서 3% 똑같고요. 2주택을 갖고 계신다 하더라도 4%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부분에 대한 허들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적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도 활용을 하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한번 주목을 해보십시오.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3호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홍제역입니다. 3호선 홍제역. 여기에 잠깐 확대를 해보면 먼저 크게 한번 볼까요? 넓게 보면 자, 홍제역이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입니다. 자, 바로 아래쪽에 어디가 있습니까? 한양 도성이 있죠. 바로 도심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상권이 큰 지역입니다. 자, 한양 도성이 있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강남이 있습니다. 강남. 근데 이 3호선은 저기 일산부터 대화역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와서 도심을 거치고요. 그리고 강남을 거칩니다. 강남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홍제동에 사시면, 홍제역 인근에 사시면, 거주를 하시면 도심까지 그냥 뭐 한 10분이면 되고요. 여기 강남까지도 30분 이내에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출퇴근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홍제동에 투자를 하라는 이유는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 나왔었습니다. 신문기사를 보면 이 여기 유진상가라고 있습니다. 유진상가 굉장히 오래된 상가예요. 자, 그리고 앞쪽에 인왕시장이 있고요. 여기가 서대문 구청장께서 발표하시기를 여기를 강남에 우리 코엑스 있잖아요. 여기를 강북에 코엑스로 만들겠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업무시설, 뭐 문화시설, 복합시설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업무 복합시설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 주상복합, 되게 큰 주상복합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홍제 1구역이라고 있어요. 홍제 1구역. 여기는 역세권 재개발로 추진하는 구역입니다. 이미 서울시의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과를 해버렸습니다. 해버렸고 그러면 이제 곧 있으면 구역 지정이 된다는 얘기죠. 아래쪽에 또 여기도 역세권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위에 홍제 해링턴 플레이스가 입주를 했죠. 입주를 해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또 홍제 3구역이 있고요. 또 그 앞에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인왕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인왕초등학교 조금 더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보일 겁니다. 인왕초등학교가 있죠. 요 구역이 또 역세권 재개발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역세권 재개발. 재개발 중에 제일 좋은 재개발이 바로 역세권 재개발입니다. 왜냐? 첫 번째, 역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500m 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세권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면 가격이 가장 비싸잖아요. 자, 그 역세권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두 번째, 첫 번째 역세권이다. 두 번째 뭐냐? 뭐 우리 현금청산 있죠? 권리산정 기준일 뭐 이런 것 때문에 현금청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역세권 재개발은 구역 지정되는 날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아무리 매수를 하셨다 하더라도 현금청산될 걱정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오는데 세 번째 더 좋은 점은 뭐냐면 역세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역세권 재개발은 고밀도로 개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500%의 용적률을 줍니다. 최대 700%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용적률을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늘어나는 용적률의 반은 공공임대로 가져갑니다만 그래도 그만큼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늘어난다는 얘기는 수익이 더 좋다는 얘기죠. 사업성이 좋다는 얘기죠. 더 많이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더 많이 팔아서 조합원한테 그만큼 이득이 된다는 얘기죠. 수익이 좋다는 것은 바로 이 분담금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분담금이 줄어들어요. 자, 그래서 이 워낙 분담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담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역세권 재개발의 투자가 가장 좋다. 이 지역에 가시면 홍제 2구역입니다. 여기 추진위도 설립되어 있고 가지고 뭐 물어보시면 임장해 보시면 잘 알게 되실 겁니다. 여기에 투자를 하시면 한 1억 8천에서 2억 5천 사이 이렇게 지금 투자금이 들어갈 겁니다. 투자금이 이 정도 들어가는데 요거를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말씀드렸듯이 홍제 1구역이 사전 검토가 통과가 됐다 그랬습니다. 분석해 본 결과 홍제 2구역도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다 만족을 합니다. 이 지정 요건에 만족을 하면 지자체에서는 구역을 지정해 주도록 프로세스를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줄 수밖에 없이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동의서만 잘 걷어진다. 현재 동의서가 60%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가 넘어가면 사전 타당성 검토를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검토 신청했다 이 얘기 들리거나 아니면 검토 통과했다 뭐 이 얘기 들리면 또 가격이 오르니까 그 전에 가셔가지고 임장 활동 한번 해보시고 여기를 한번 투자해 보시기를 제가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영상을 돌려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확연하게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 도저히 물건도 못 찾겠다 이러시면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제역 근처 일러드렸으니까 꼭 임장활동 해보시고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9583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평택시 용이동에 소형 빌딩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용이동에 소형 빌딩이라고만 주시고 어떻게 좀 활용하고 계시는지 아무 정보가 없긴 한데 그래도 그 지역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소형 빌딩 계속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매도할까요, 소장님? 네, 평택시의 소형 빌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제가 규모도 모르겠고 참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은 직접 전화를 주셔가지고 통화하시고 답변을 받아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너무 정보 없이 이렇게 문자가 오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자, 그런데 어찌되었건 평택에 있는 건물이라 그랬습니다. 이 건물인데 아무래도 건물이면 뭐 상가 건물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다가구, 다세대도 있을 건데 어찌되었건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이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이게 역외관계거든요. 채권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역외관계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무조건 수익률이 떨어져가지고 이런 상품의 가치가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라면 차라리 만약에 시청자분께서 여력이 되시거나 여유가 되신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좀 한번 매도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서울 쪽으로 한번 진입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향후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평택이 뭐 아무리 많은 발전 계획이 잡혀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서울만 보고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알았던 거고 여러 가지 뭐 연구 논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봐도 아는 거고 그냥 느낌적으로 알잖아요. 서울이 앞으로 더 오를 것 같기 때문에 차라리 평택에 어느 정도 건물이면 처분을 하시게 되면 만약에 그 근저당이나 뭐 이런 게 너무 많이 없다 이러면 서울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서울의 재개발이나 아파트가 아니면 재개발이라도 하나 투자해 주시기를 권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연락 주셔서 상세하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고요. 저희 방송 시간에도 늘 양승묵 소장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 살피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발이 내일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소장님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고 저 또한 뭐 예측이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어찌되었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또 얼마 전에 정부의 규제 대책이 완화되는 게 발표가 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앞으로 투자 전략이나 아니면 투자처는 어디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답변을 좀 들어보시고 싶다 하시면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석하시기 바라겠고요. 세미나는 내일 토요일입니다. 항상 토요일에 진행을 합니다. 11시, 오전 11시에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받아가시고 좋은 투자처 선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미나에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내일입니다. 주말 계획 따로 세우지 않으셨다면 2023년 또 부동산 투자 계획 전문가와 함께 해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고요. 자, 오늘 2부 남은 시간에는 최근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규제 완화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뭐 정부가 규제 시제를 5년 전으로 되돌려놨습니다. 대출, 세제, 청약, 전매 제한 여기다 최근에는 일시적 2주택을 허용해주는 기간까지 늘려서 뭐 거의 다 풀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정부가 어떤 규제책들을 해제를 했는지 그 내용들 하나하나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수장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그냥 바로 단독직입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시간이 워낙 부족해가지고 짧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아쉬운 마음에 한 번 더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가 됐었죠. 일산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고 1월 5일자로 시행이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였죠. 1월 12일자로 또 하나 또 발표가 됐는데요.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한번 곁들여서 같이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 이 부동산 역사를 쭉 살펴보시면 아실 테지만 뭐 계속 부동산 시장에 발담아 오셨던 분들은 다 아실 테고요. 항상 시장이 안 좋으면 경제가 안 좋아지면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지난 정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규제들로 촘촘하게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복잡했었고요. 정비 사업도 이렇게 막 까다롭게 이렇게 해놔가지고 따져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현금 청산 나오는 분들도 계셨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규제들을 다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로 5월 9일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다양한 완화 대책들이 발표가 되고 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이렇게 8월 달, 9월 달, 11월 달, 12월 달, 1월 달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하나 더 발표가 됐었습니다. 이거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규제에 대한 부분이 다 해제가 돼버린 건데요. 이것도 굉장히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일시적 2주택자이셨던 분들이 굉장히 환호할 만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월 3일에 규제 지역이 다 풀렸습니다. 다 풀려버렸죠. 다 풀리면 굉장히 좋습니다. 세제 부분이나 정비사업 부분에서 되게 좋습니다. 뭐 청약이나 뭐 이런 대출이나 이런 문제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제가 논외로 하고요. 제가 다루는 거는 투자 쪽으로 많이 다루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와 관련이 있는 세금 부분이나 정비사업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신에 4개의 구는 아직까지도 그대로 규제가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4개의 구에 투자를 하실 때는 조금 유념을 하셔야 된다는 거.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앞으로도 제일 많이 오를 지역이기 때문에 규제가 덜 풀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금이 되신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쪽으로는 들어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다른 쪽을 보시는 게 훨씬 낫겠죠. 혜택들이 그만큼 많이 생겼으니까요. 취득세, 양도세, 정비사업, 자금조달계획서 4가지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서울의 원래 조정 대상 지역이었기 때문에 2주택자는 8%를 냈습니다. 취득세를. 그리고 나서 12월 21일 날 발표되는 거에 의하면 2주택자로 봐주기 때문에 나중에 일단은 8%를 내고 그 다음에 다시 돌려받아라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규제가 다 풀려버렸기 때문에 그냥 2주택자는 여기 보시면 비조정 대상 지역이잖아요. 그냥 1에서 3% 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3주택, 4주택 되시는 분들은 8%, 12% 냈다가 나중에 4%, 뭐 6% 이렇게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그만큼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되게 좋아졌는데 2주택까지는 무조건 1에서 3%이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하시라. 이렇게 정부에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증여취득세율도 원래 12, 21 대책 때 발표됐을 때 50% 완화해준다. 그러니까 12%에서 6%로 완화해준다고 됐는데 이게 비조정 대상 지역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냥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전하고 똑같이
3.5%만 내면 된다. 정리하시는 분들이 훨씬 좋아졌죠. 정리 취득세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주택자들 비과세 거주권이 면제가 돼 버렸죠. 지금 이제 서울에 강남 4구라 그래야 되나요, 이제? 강남 4구를 제외하고는 강동구 빠지고 용산이 들어왔습니다. 서울 4구입니다. 서울 4구에 제외하고 주택을 취득하시게 되면 만약에 1주택자일 경우에 매도하실 때 1주택자라고 하면 2년 거주가 아니고 2년 보유만 하시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굉장히 큰 혜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두 번째로 12월 21일 날 발표됐던 내용인데요. 중과유예를 1년 더 연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연장 안 해도 됩니다. 왜냐? 지금 서울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은 원래부터 중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과 배제되면 뭐가 좋습니까? 다주택자라도 장기 특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거를 3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활용하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됐던 내용인데요.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처분 기간이 조정에서 조정으로 갈 때는 2년이었습니다.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종전주택을 처분을 해야지만 됐거든요. 취득세도 그렇고 양도세도 그렇고. 그런데 조정 지역 외는 3년이었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조정 지역이었잖아요. 조정 지역은 2년이는데 이게 워낙 주택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처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으로 환원을 시켜버렸습니다. 어제 발표가 됐죠. 모든 지역이 3년 이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택을 가지고 계셨는데 두 주택 모두 가지고 계셨는데 이게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됐다 그러면 둘 간에 처분하는 기한은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3년으로 바뀌었고 이 양도세뿐만이 아니고 취득세도 마찬가지예요. 취득세 2년 안에 판다고 해서 취득세 1%만 냈는데 못 팔아가지고 8% 낼까 봐 걱정하셨던 분들 3년으로 바뀌었으니까 요거 이제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3년 동안은 아직 1년의 기간이 더 남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발표되었던 내용인데요. 전체 양도세, 취득세, 뭐 종부세 다 할 것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만 하면 된다라고 바뀌었고, 요거는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종전주택 양도하는 그때부터 적용을 한다. 1월 12일 이후에 양도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양도하면 다 3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세, 종부세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정비사업인데요. 정비사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담당을 했던 겁니다. 투기과열지구. 제 방송 많이 들으셨는데 이건 모르면 안 됩니다. 아까 전화 주셨던 분은 이걸 안 들어서 해서 그렇습니다. 자주 들으세요. 투기과열지구가 정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 승계 금지, 그리고 재당첨 금지, 공급 주택수 제한 이런 것들이 다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급 주택수 제한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고 과밀억제 권역이라고 해서 우리 또 다른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과밀억제 권역 안에 들어있으면 안 된다. 요거 내용이거든요. 자, 어찌됐건 연결이 되어 있다. 규제지역이 풀리면서 얘들이 다 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정법에 따르는 조합원 지위승계 금지를 보면 재건축 사업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안 되고요. 재개발 사업 관리 처분 인가 계획 후에 안 됩니다. 양수 받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투기과열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만 그런 거예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면 해제가 돼버린다. 이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로주택 정비사업 빈지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아타운도 빈지법입니다. 이 빈지법에 의한 정비사업은요, 투기과열지구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개발 요 세 가지 사업입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 원래 해당이 안 됐었고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쓰여 있죠.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면 상관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5년 재당첨 제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투기과열지구에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군데 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다. 아니면 한 군데가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년 재당첨 걱정도 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리겠고, 주택 공급수 제한 요거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에 있는데요. 한 70조 정도 될 겁니다. 76조에 있네요.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3주택까지 원래 공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에는 재건축 사업에는 그러하지 아니다고 했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어버렸고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했지만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 세 채 갖고 계신 분들은 세 채까지 받을 수가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국에 부동산 시장에 조금 움직임을 가져오겠다, 투자 수요도 좀 허용을 하겠다라는 정부의 뜻이 담겨 있는 규제 해제책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저희 무료 상담 전화 방송 이후에도 계속 열어놓을 거고요. 그리고 양승목 소장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도 내일 진행되니까요. 아래 번호로 문의 주세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네요.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